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내어 달려온 역사 덕후 고양이 역덕캣입니다. 어느덧 춘추 전국사 8편입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빠져드실 겁니다. 자, 그럼 어서 시작해볼까요? 기원전 710년을 전후로 주나라의 힘이 약화되면서 중원의 메이저 국가들에서는 유행처럼 내란이 번져나갑니다. 노나라, 송나라에서는 신하들이 군주를 살해하여 새로운 군우들을 옹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나라에서도 진원공 사후 분란이 일어나 채왕공이 개입하는 등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나라에서는 정장공 사후 정소공이 제후 자리를 세습했으나 곧이어 송나라의 지원을 받은 정여공이 정소공을 쫓아내고 제후에 오르는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여공 역시 권신인 제족을 암살하려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 다시 채나라로 쫓겨나고 정소공이 다시금 제후 자리에 오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외교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제족이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는 동안 정소공이 대부 고검이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중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소공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 정장공의 오른팔이었던 공자 여가 제나라와 연합하여 성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오던 중 병사합니다. 당시 정나라의 최고 벼슬은 삼경이라고 불리는 상경, 중경, 하경이었습니다. 이 중 중경과 하경을 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장공은 공자여가 맡고 있던 상경벼슬을 제족에게 주고 정경벼슬을 당시 여러 전투에서 공이했던 고검이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소공이 아버지인 정장공에게 고검이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어서 절대로 중이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고검이는 삼경에 오르지 못하고 경에 준하는 대부관직인 아경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 일로 정소공에게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된 고검이는 정여공이 정소공을 쫓아내고 정권을 찬탈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여공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여공이 제족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여 실각하고 정소공이 다시금 군주로서 돌아오자 고검이는 자신의 위치가 매우 위태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족이 제나라로 떠나 자리를 비운 사이 정소공에게 자객을 보내 그를 살해하고 정장공의 셋째 아들인 공자미를 제후로 옹립합니다. 기원전 69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자미 역시 바로 다음해인 684년 당시 제나라의 제후였던 제양공의 계략에 걸려 고검이와 함께 제나라에서 처단되었습니다. 결국 제족은 정장공의 네 번째 아들인 자의를 제후로 옹립했으며 정나라는 역성의 땅을 차지하고 보기를 노리는 정여공의 세력과 제족에게 지원을 받는 자의의 세력으로 나뉘어 이후 20여 년간 장기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710년에서 680년 사이에 노나라,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등 5개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내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직 언급하지 않은 위나라와 제나라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에 우선 위나라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군주는 위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복형인 위황공을 살해하고 군주가 된 주우를 몰아낸 위나라의 충신 석작에 의해 제후로 옹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색을 엄청나게 밝혀서 이미 공자였던 시절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위장공의 첩이강과 불륜을 저지르는 등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불륜의 결과로 낳게 된 첫째 아들에게 그는 급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의 급자라는 이름을 주어 성박 민가에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사건으로 제후로 옹립되면서 대놓고 이강과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급자는 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719년이었고 급자의 나이가 16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위성공은 강력한 이웃국가인 제나라를 급자의 후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나라의 군주인 제나라 희공에게 청혼합니다. 이에 제2공은 위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첫째 딸인 성강을 급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성강은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색을 밝히는 위성공은 성강을 보자 사랑에 빠져 원래 자기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립니다. 효자였던 급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아내가 될 뻔했던 성강을 깍듯이 새어머니로 모셨고요. 그러나 이때부터 위성공은 급자와 그 어머니인 이강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성강에게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성강은 위성공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공자수, 둘째는 공자삭이었습니다. 위성공은 마음을 바꾸어 공자수를 세자로 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좌공자였던 공자설을 그의 스승으로 삼았고 우공자의 공자직을 그의 보좌역으로 임명합니다. 문제는 공자수의 동복동생인 공자삭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으로 늘 이복형인 급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성강에게 거짓으로 구하기를 급자가 술자리를 베풀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 공자수를 가리키며 원래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이 되었어야 하는 녀석들이다라며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위성공은 급자의 어머니인 이강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나도 위성공의 사랑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강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위성공은 공자수의 미래를 위해 급자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기원전 699년 제나라의 희공이 기나라를 침공하면서 사동국가인 위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위성공은 이 기회에 급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공자삭과 흉계를 꾸몄습니다. 위성공은 우선 급자를 제나라의 원군 수용을 알리는 사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위나라에서 제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황허를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신야라는 곳에서 내려 제나라의 수도 임치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공은 신야의 자객들을 숨겨두고 있다가 백모가 배에서 내리면 살해하라고 지시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소식은 성강을 통해 공자수에게 전해집니다. 공자수는 급히 급자를 찾아가 이대로 위나라의 사신으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효자였던 급자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라에 분란을 만들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표윤이 제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수는 형님인 급자를 그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급자를 환송한다는 핑계로 급자의 배와 나란히 자신의 배를 띄워 급자에게 술을 많이 먹였습니다. 급자가 취하여 잠자리에 들자 공자수는 급자의 뱃머리에 꽂혀있던 백모, 즉 하얀 깃털 장식을 자기 배의 뱃머리로 옮겨 싣고 급하게 신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야에서 짐짓 자기가 급자인 채 하며 암살자들을 도발했습니다. 어두워서 공자수를 급자로 오해한 암살자들은 공자수를 살해합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급자는 뱃머리의 백모와 함께 공자수의 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서 동생이 대신 갑니다. 형님을 속히 피하십시오라는 공자수의 서찰을 발견합니다. 급자는 공자수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신야로 배를 몰아갔으나 이미 공자수는 살해된 후였습니다. 급자는 암살자들 앞에서 급자임을 알리고 통곡했고 일이 틀어졌음을 알게 된 암살자들은 급자마저 살해하게 됩니다. 암살자들에게 공자수마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위성공은 크게 낙심하여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흉계의 뒤에 있었던 공자삭이 위나라 제후 자리를 잇게 되니 이 사람이 위해공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로 만들어졌는데 두 사람이 배에 올랐다라는 문구로 시작되어 이자승주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시는 나중에 경극으로까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이자승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위나라 국인들은 위해공을 즉위시부터 싫어했습니다. 위해공이 제후가 된 그 해에 정나라에서는 정여공이 쫓겨났고 위나라의 망명에 와 있던 정소공이 정나라 제후로 복위했습니다. 위해공은 정소공을 잘 대우하여 정나라로 돌려보내주었으나 위나라에서 위해공이 어떻게 제후 자리에 올랐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던 정소공은 그에게 어떠한 답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해공은 정소공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략의 정나라의 역성을 차지하고
다시금 복권을 노리던 정여공이 원래부터 친했던 노환공을 움직여 송장공, 위해공에게 정나라 소공을 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소공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던 위해공은 이 원정 요청에 즉각 응하여 정여공을 돕기 위해 친히 떠났습니다. 위해공이 원정을 떠난 사이 공자수의 측근이었던 우공자 공자설과 자공자 공자직은 책사 영괴와 손을 잡고 위해공이 원정 중 전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죽은 급자의 동복동생 건모를 옹립하여 새로운 제후로 세우고 급자와 공자수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편 정나라에서의 전투는 제족의 지연전술에 힘입어 정소공 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해공은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하던 중 위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건모가 제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당시 제2공을 이어 제후가 된 제양공은 위해공을 받아들여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나라의 혼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장공과 손잡고 제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킨 제2공에게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 제아를 일찌감치 세자로 삼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규였으며 막내 아들의 이름은 소빅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앞서 말한 성강이었고 둘째 딸은 문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문강은 미모도 미모이지만 어려서부터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서 제나라 사람들이 학문에 뛰어난 강씨 여신이라는 뜻으로 문강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기원전 706년 정소공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 제나라 북쪽의 오랑캐인 북적이 대대적으로 임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정소공이 정나라 정예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구원해 주었고 제2공은 정소공에게 반하여 그에게 문강과의 혼인을 정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정소공은 대국인 제나라와 사돈을 맺으면 추후 정나라가 제나라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웅적인 기상이 있었던 정소공과 혼인할 기대에 부풀었던 문강은 정소공이 떠나자 그대로 우라병에 걸려 몸져 누웠고 세자 제아가 그녀를 문병하러 왔다가 둘은 그만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자 제아와 문강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남매였거든요. 그들의 관계는 이후 몇 년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에 제2공은 문강을 노나라의 황공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2공이 기나라를 침공했다가 화병을 얻어 죽으면서 세자 제아도 제2공을 이어 새롭게 제나라 제후가 됩니다. 그가 바로 제양공입니다. 제양공은 제후가 된 후 문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를 맺자는 핑계로 노환공 부부를 제나라로 초대했습니다. 마침 노환공이 주나라 공주와 제양공 간 혼사를 주선해주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노환공의 제나라 방문은 명분이 있었죠. 제양공과 문강은 제나라에서 만나자 노환공 몰래 밀실에서 만나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노환공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양공과 문강이 괘씸하다고 생각했으나 제나라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한편 노환공이 이미 불륜 행각을 눈치챘다는 소식은 제양공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제양공은 기나라 원정 당시 노나라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노나라에 대한 원한이 컸던 대부 팽생을 시켜 노환공을 암살합니다. 힘이 장사였던 팽생은 귀국 직전 제양공이 베푼 주연에서 술에 거하게 취한 노환공의 마차로 몰래 들어가 노환공의 갈비뼈를 세게 때려 으스러뜨려 죽여버립니다. 제양공은 노환공이 주연 후 식중독에 걸려 죽었다고 선전하며 노나라에 노환공의 시체를 돌려주고 애도를 표했으나 그와 공자 팽생이 노환공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노나라 신하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제양공은 노환공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공자 팽생을 살해합니다. 참으로 무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강은 양심에 찔렸던지 노나라 사신단이 돌아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고 제나라에 머물며 제양공과 계속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의 공주가 제양공에 시집오자 할 수 없이 노나라로 돌아가던 도중 제나라와 노나라의 경계에 위치한 자기라는 땅에 정착하고 노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에서는 노왕공의 뒤를 이어 노장공이 제후를 계승했고, 노장공은 자신의 어머니인 문강을 위해 축구 땅에다 궁궐을 지어주었습니다. 한편 제양공에게 시집왔던 주나라의 공주는 제양공과 문강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문강은 이제 제양공과 불륜관계를 맺고 노장공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 죽을 때까지 노나라와 제나라를 자유로이 오가다 죽었다고 합니다. 노왕공을 죽인 일로 제양공은 국내외에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정소공을 죽이고 정나라 제후 자리를 찬탈한 공자미와 고거미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정소공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양공은 공자미와 고거미에게 사신을 보내 수지라는 땅에서 동맹을 맺자고 유인합니다. 정여공을 후원하는 송나라, 위나라 등의 압박 때문에 대외 동맹이 꼭 필요했던 공자미와 고거미는 제양공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지에 도착하여 동맹의 의식을 치르는 장소에 암살자들을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제양공은 무도한 사람이지만 대사를 관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나라의 어린 왕이 들어서고 정나라 역시 정여공과 공자의 간의 내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불구대천의 원수 기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늘 기나라의 편이었던 노나라와 정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원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기나라는 이 전투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제양공은 산동 지역에 확실한 패권을 잡습니다. 기원전 694년의 일이었습니다. 기나라에서 귀국하는 중 제양공은 문강이 머무는 축구 땅에서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문강을 시켜 노장공을 축구 땅으로 부릅니다. 제양공과 노장공은 이곳에서 함께 사냥을 하며 동맹을 맺었고, 이 일로 노나라 사람들은 노장공을 향해 저자는 우리 전 임금님의 친아들이 아닐 거야 라고 욕했다고 합니다. 문강과 한껏 즐기고 제나라로 귀국한 제양공은 이제 위나라에서 쫓겨나 자신에게 망명와 있던 위해공 삭을 복권시키고자 마음먹습니다. 그는 새롭게 동맹을 다진 노장공은 물론 정여공 복권으로 노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송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영향권 하에 있던 진나라, 채나라 등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 위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나라의 5국 연합군이 승리하여 공자 설과 공자 직은 살해당하고 영괴는 가까스로 도망쳐 서쪽의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위나라의 군주 건무 역시 사로잡혔으나 그는 주환왕을 이어 새롭게 왕이 된 주장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제양공은 차마 같은 주장왕의 사위로서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왕에게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제양공은 주장왕이 이번 일로 자신을 책망하여 중원의 국가들을 모아 자신을 징계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동남쪽 국경지대인 규구 지역에 대부 관지보와 연칭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고 1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제양공은 그 후에도 계속 문강과 불륜 생활을 즐기느라 이 사실을 잊었고, 관지보가 사람을 보내어 변방을 지키는 일을 교체해줄 것을 정했을 때도 벌컥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관지보와 연칭은 죽은 이중년의 아들 공손무지를 꼬드겨 제양공에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2공은 생전에 자신의 동생 이중년을 무척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인 공손무지 역시 세자 제야, 제양공과 차별을 두지 않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제양공이 제후가 된 후 제양공은 공손무지를 일반 신하들과 똑같이 대하며 하대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공손무지가 마침 제나라의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외방에 나가 있던 관지보 연칭의 꼬드김에 넘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들은 수도 인치외곽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제양공을 급습하여 죽이고 공손무지를 새로운 제후로 옹립했습니다. 관지보와 연칭은 즉각 제나라의 최고직위인 정경벼슬에 임명되었고, 제나라 귀족 세력은 그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갈수록 흥미를 더하는 춘추전국사,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친구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냥.